샌베츠가노 반갑습니다. 몽골어 신민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8월 몰이 캠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은 몽골의 멸종 위기종입니다. 자, 몽골에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이 지금 막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 동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동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 단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자, 이거를 몽골어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볼 것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입니다. 자, 그 전에 몽골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몽골의 자연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설명해야지 몽골에 현재 어떤 동물들이 살기가 어려워졌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몽골의 자연 환경 하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초원입니다. 자, 초원 맞아요. 그런데 중부지방이랑 동부지방에서 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중부, 동부 이 지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몽골에 사막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막. 고비 사막. 고비 사막은 남부지방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연 환경이 있는데, 자, 북부지방 보시면은 자, 침엽수림이 있어요. 자, 나무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나뭇잎이 있는 침엽수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북부지방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부지방에 가보시면은 초원도 아니고 사막도 아닌 높은 산이 많이 있습니다. 4,000m나 돼요. 자, 이거 알타이 산맥이라고 하는데 서부지방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몽골에는 다양한 자연 환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후가 바뀌면서 이러한 자연 환경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자, 첫 번째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몽골이 점점 더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몽골의 평균 기온이 오르고 있어요. 자, 몽골의 평균 기온 2019년에 보니까 평균 기온이 1.2도였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여름에는 몽골이 20도, 30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겨울은 진짜 춥습니다.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요. 자, 그래서 평균 기온이 0도 아래였어요. 그런데 점점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0도 이상에서 올라갔어요. 1도가 됐습니다. 2019년에 1.2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몽골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몽골은 훨씬 더 한국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추워야 되는 나라인데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자, 몽골의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딜까요? 네, 사막이죠. 자, 몽골의 사막 면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 몽골의 남부지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남부지방뿐만 아니라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몽골의 사막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사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막이 어떤 모습이죠? 네,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풀도 없는, 자, 풀이 없는 모래, 바위만 있는 곳이 이제 고비 사막이에요. 자, 이 고비 사막의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는 식물들이 자라지 못해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동물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몽골의 사막화 때문에 여러 동물들이 몽골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되고 사람도 살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눈이 내리고 있네요. 자, 몽골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까 들었을 때는 몽골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추위 얘기가 나오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덥습니다. 봄, 가을도 더워요. 더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은 반대로 엄청 추워지고 있습니다. 자, 겨울에 극심한 추위, 영하 30도였었는데 갑자기 막 40도까지 내려가고 눈이 많이 오고 이런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몽골에서는 조드라고 합니다. 조드. 자, 조드라는 것은 극심한 추위 아니면 극심한 추위와 함께 눈이 엄청 많이 내려요. 자, 이거를 조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몽골의 극심한 추위, 조드가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겨울 배경으로 바뀌었어요. 자, 겨울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요.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은 돌아다니기가 힘들겠죠. 자,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유목을 합니다. 그리고 가축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가축들도 너무 추워요. 그래서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유목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많은 가축들이 자기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가축들이 죽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됩니다. 가축들이 죽으니까요. 자, 그런데 가축들만 살기가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도 막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면은 너무 추워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시골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드가 발생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게 되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살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몽골에서 지금 어떠한 동물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을까? 아니면 어떤 동물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까? 자,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5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동물, 자, 몽골의 야생마 타히입니다. 타히. 자, 타히 사진을 보시면 자, 말이에요. 자, 말인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말보다는 조금 크기가 작죠. 네, 크기가 작습니다. 자, 근데 타히라는 것은 중앙아시아 지역, 네, 몽골을 포함한 그 유라시아 대륙에서 살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야생마입니다. 자, 야생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혼자 스스로 자라는 말을 얘기해요. 그런데 의외로 야생마가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이 키워야 돼요.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몽골 지역에서 유일하게 타히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타히를 근데 영어로는 신기하게 프셰발스키라고 얘기해요. 프셰발스키라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자, 이 프셰발스키라는 이름은 1878년에 타히를 처음으로 발견한 폴란드 탐험가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프셰발스키여서 이 말의 이름도 똑같이 프셰발스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전부터 타히가 살고 있었는데 그 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타히 분명히 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들지? 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히를 찾으러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타히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기후가 바뀌면서. 자, 그래서 몽골에서는 타히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특히 20세기에 1900년대에 타히가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을까? 살아있기는 한 건가? 라고 계속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타히를 거의 발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타히가 이제 멸종한 것이구나.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 타히가 사라지는 것이 걱정이 돼서 그 외국의 동물원에 타히를 키우던 곳들이 있었어요. 유럽에 아니면 어떤 아시아 지역에 타히를 키우고 있는 동물원이 있어서 이 동물원에 있는 타히를 우리가 몽골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혼자 살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몽골 지역에 타히를 몇 마리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타히가 그 몽골 지역에서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자, 호스타이라고 합니다. 호스타이 노로. 자, 노로 하면은 산맥이에요. 네, 호스타이 국립공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호스타이 지역에 타히가 잘 정착해서 지금은 몇 마리 살고 있어요? 네, 300마리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호스타이 국립공원은 울란바토르에서 한 서쪽으로 100km만 가면 금방 나옵니다. 자, 몽골이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100km만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100km 정도만 가면은 호스타이 국립공원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가지고
타희가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는 게 크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갔는데 타희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막 차 타고 그 초원을 다니면서 타희가 어디 있는지 멀리서 관찰하는 것은 되게 재밌는 경험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게 호스타이 국립공원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 이렇게 타희들이 이제 풀을 뜯고 있네요. 자, 이거를 멀리서 이제 카메라를 두고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타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는 이 타희를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타희가 자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호스타이노로, 호스타이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비곰, 마자알라이. 마자알라이라는 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자, 원래 몽골 이름은 마자알라이인데 보통 고비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고비 지역에서, 사막에서 살고 있는 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몽골의 남부, 고비 사막이 몽골의 남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서 주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길이는 138에서 151cm. 선생님보다 조금 작네요.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몸무게는 한 52에서 78kg 정도. 네, 사람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수명은 22년. 네, 한 20년 정도 고비곰은 산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로 식물을 많이 먹습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먹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식물을 많이 먹어요. 자, 사진을 보시면 고비곰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지금 이렇게 네 발로 이제 기어다니니까 크기가 잘 보이지 않는데 아마 쓰면은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새끼곰과 같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자, 이거는 고비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어서 고비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고비곰에 대해서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고비 지역은 사막 지역이죠. 자, 사막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고비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워낙 넓기 때문에. 그래서 곰이 있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고비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는데 1967년부터 고비곰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건 몽골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고비곰이 도대체 몇 마리가 살고 있을까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고비 지역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사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자, 사막에서 사는 것이 사실 쉽진 않아요. 자, 우리도 사막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물은 어디서 구하며 맨날 더운데 시원한 그늘은 어디에 있으며 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막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고비곰들도 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비곰이 멸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동물이 50마리 50마리 이하로 살고 있으면은 그 동물 종은 멸종할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2008년부터 12년까지 열심히 몽골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고비곰이 30마리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50마리 미만이죠. 그러니까 고비곰이 사라질 위험에 있다고 이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비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자, 타희처럼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고비곰 같은 경우에는 20세기부터 보존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몽골 정부에서도 나라에서 열심히 고비곰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동물은 세이커매라고 합니다. 자, 몽골어로는 매를 셩허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세이커매는 이제 영어식 표현이고 몽골어는 이틀렉셩허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몽골에서는 매가 굉장히 유명한 새예요. 왜냐면 드넓은 초원 위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큰 새를 한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를 세이커매 이틀렉셩허르라고 얘기합니다. 자,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57cm. 자, 날개 길이가 굉장히 크네요. 자, 97cm에서 126cm까지 거의 1m 정도 되는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은 멀리서도 이거 이틀렉셩허르구나, 세이커매구나 라고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어디에 사냐면은 높은 고도의 고원, 높은 지역에 삽니다. 근데 몽골이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바위나 암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이커 매가 살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특히 몽골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절벽에 둥지를 튼다고 해요. 자, 일반 나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둥지를 트는 것이 아니라 높은 절벽 사이에 몰래 이렇게 둥지를 트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세이커매가 보통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자, 여름에는 이렇게 유럽 지역 그리고 몽골 여기 중앙아시아 지역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너무 춥죠. 그러니까 추우니까 따뜻한 나라로 특히 한국으로 많이 갑니다. 한국에 많이 가요. 아니면 인도, 뭐 북아프리카, 유럽에 사는 새들은 이쪽으로까지 날아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인도, 중국까지 내려가서 추위를 피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이커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새였다고 해요. 예전에는 세이커매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기후변화 때문인지 한국에 잘 오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새가 혹시 멸종된 것은 아닐까? 한국에는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일까? 라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보호해야 될 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특히 매는 새 중에서 가장 빨리 날아다니는 새예요. 자, 몽골에서는 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막 사냥 같은 걸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물을 매가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사냥하는 것도 있지만 매를 이용해서 사냥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는 옛날부터 매를 이용한 사냥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매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한테 매라고 하면은 셩허르라고 하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뜻깊은 그런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셩허르라는 이 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몽골에서도 사라질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호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함부로 세이커매를 사냥하면은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몽골에서 매가 왜 중요한지 사냥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원래 겨울이 되면은 한국으로 많이 날아온다. 그런데 요즘은 뜸하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의 종류라고 합니다. 네, 네 번째로 살펴볼 동물은 혹고니입니다. 자, 흑고니가 아니에요. 선생님도 처음에 흑고니인 줄 알았는데 자, 호로트홍이라고 합니다. 자, 왜 혹고니인지는 아마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혹고니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자, 유럽 북부 지역이나 특히 몽골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는 새입니다. 자,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 1000에서 3000마리 정도 살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길이를 보면은 한 125에서 160cm. 자, 체중은 6.6에서 15kg 정도. 자, 그리고 날개를 펴면은 굉장히 크네요. 자, 2.4m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보다 훨씬 더 큰 길이를 자랑을 하죠. 자, 그런데 왜 혹곤이냐고 하면은 자, 눈 앞쪽에 그리고 부리 쪽이 검은색이고 다리가 검은색입니다. 자, 그래서 호로트홍이라고 하는데 한번 사진을 볼게요. 자, 어디가 검은색이냐면은 여기 부리 앞쪽이 여기가 검은색이에요. 그죠? 여기가 검은색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리 쪽도 검은색입니다. 자, 이렇게 검은색이 전체가 검은색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 검은색이 있어가지고 혹곤이라고 합니다. 호로트홍이라고 하는 혹곤이라는 새를 특징을 보면은 색깔이 중간중간 검은색이 있구나 라는 걸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혹고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자, 몽골에서도 보기가 힘든 종이기도 한데 한국에서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혹고니가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이랑 한국이랑 같이 함께 혹고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니까 자, 몽골의 보이르 호수, 자, 보이르라는 호수에서 한국의 영동 지방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이 포착이 됐다고 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인가? 보니까 3개월 동안 최소 2,700km까지 날아다니는 굉장한 새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세이커매처럼 철새인 거죠. 여름에는 몽골에서 지내다가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한국까지 와서 특히 영동 지방에서 겨울을 나게 되는데, 자, 지도를 보면은 도대체 거리가 얼마나 될까 보시면은, 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몽골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르호가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국의 뭐 강릉, 삼척, 뭐 속초 같은 영동 지방까지 이렇게 날아온다고 합니다. 자, 이걸 3개월 동안 2,700km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다니는데 최근에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까 여기 몽골에서 보이르호에서 살고 있던 새가 영동 지방에 있더라. 네, 같은 종이더라. 그리고 같은 새더라 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호꼬니가 다행히 잘 살아있구나. 그래서 몽골과 한국에서 같이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새입니다. 자, 호꼬니, 호로통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 사이가 사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몽골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멍걸부흥. 자, 멍걸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양인데 양의 모습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자, 목을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고 다니고 항상 이렇게 숙이고 다니는 특징이 있는데, 자, 크기를 보시면은 자, 높이가 한 75cm. 그럼 굉장히 작죠. 한 상반신까지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되는 높이. 그 다음에 길이는 160cm. 자, 한 1m 조금 넘죠. 그 다음에 무게 한 32kg 정도 되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긴 양입니다. 자,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이랑 좀 다르게 생겼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게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요. 빠르네요. 60에서 70km까지 달린다고 하네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이 달린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달릴까 싶은데 항상 이렇게 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달린다고 하면은 시속 60에서 70km 정도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보통 겨울에는 한 50마리 이상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고 그 다음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한 마리씩 이제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생김새를 보시면은 코가 커요. 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큰 코 영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큰 코 영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 사이가 사냥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빨리 사진을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모습이랑 굉장히 다르죠. 그죠? 뿔은 이렇게 있지만 앞에 얼굴에 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밑에 사진을 보면 확실히 일반적인 양이랑은 좀 다르다는 모습이 딱 보이죠? 그리고 눈도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앞이 좀 커가지고 이렇게 숙이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양이 사이가 사냥입니다. 멍걸부흥. 자, 근데 몽골의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사이가 사냥이 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몽골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 몇 마리가 남았다고 되어 있나요? 자, 3,800여 마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50마리 이렇게 적게 남은 것은 아니지만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이가 사냥도 몽골 사람들이 점점 보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특히 몽골의 사막화. 자, 사막화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막이 점점 늘어나니까 원래 살던 지역이 사막으로 바뀌니까 먹을 게 없어졌어요. 식량이 부족해졌어요. 자, 물도 없어요. 그런데 겨울은 또 춥네요. 극심한 추위까지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이가 사냥이 막 죽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갑자기 사이가 사냥이 이렇게 많이 죽었지? 라고 보니까 이런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라는 결과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몽골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특히 사이가 사냥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 몽골 사람들이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사이가 사냥을 함부로 사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보호해야 될 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5가지 종류의 동물을 배웠어요. 자, 이 동물의 이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몽골의 야생마. 야생마의 이름은 어떻게 되죠? 몽골어로 타히. 자, 타히. 그 다음에 세이커새.
자, 몽골어로 어떻게 얘기하죠? 자, 매는 셩허르, 셩허르. 그러면 합쳐서 얘기하면은 이틀렉 셩허르, 이틀렉 셩허르. 자, 그 다음에 고비 지역에 살고 있는 고비곰. 자, 고비곰의 이름은 몽골어로 마자슬레, 마자슬레.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사이가 사냥. 몽골어로 멍걸부흥, 멍걸부흥. 자, 마지막 호꼬니. 자, 호꼬니는 몽골어로 어떻게 되죠? 호로트홍, 호로트홍.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동물의 이름 한국어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몽골어로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선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지. 자,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 한국어로는 잘 알아요. 뭐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버려야 됩니다. 분리수거해야 됩니다. 뭐 에코백을 써야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됩니다. 뭐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것은 자, 자연 환경과 관련된 단어들을 먼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 단어를 제시하면은 그 단어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몽골어로 한 문장이 되게 같이 선생님과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단어와 어떤 그림을 같이 연결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연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어요. 자, 쭉 보시고 네, 화면을 잠깐 멈추고 그리고 단어랑 한번 그림을 연결해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자, 노르, 추름.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슬라이, 다슬라이. 세 번째, 걸, 걸. 네 번째, 올, 올. 다섯 번째, 덜것, 덜것. 자, 마지막은 달, 달. 자, 이런 6개의 단어가 있는데 자, 어떤 단어와 어떤 그림이 어울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답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노르, 추름. 자, 노르, 추름. 자, 노르 같은 경우에는 자, 호수입니다. 자, 호수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호수가 여기 있네요. 노르. 자, 인유에 엔 노르. 자, 두 번째, 다슬라이. 자, 다슬라이. 자, 다슬라이는 뭘까요?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자, 바다가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네요. 다슬라이. 자, 엔유에 엔 다슬라이. 엔 다슬라이. 바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걸. 자, 걸 하면은 어떤 걸까요? 자, 걸 하면 강입니다. 강이에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자, 엔유에 엔 걸. 엔 걸.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올. 자, 올. 자, 올 뭘까요? 자, 올 하면 산입니다. 자, 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엔유에 엔 올. 엔 올. 자, 그 다음에 덜것. 자, 덜것 하면은 높은 산 아니고 이렇게 언덕 같은 걸 얘기할 때 덜것이라고 합니다. 자, 덜것 어디에 있을까요? 덜것 여기에 있네요. 자, 엔유에 엔 덜것. 엔 덜것. 자, 그 다음 마지막 달. 달 이거겠네요. 달 하나 남았으니까 이거일 텐데 자, 달 하면은 초원입니다. 초원. 자, 엔유에 엔 달. 엔 달. 자, 달 하면은 초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자연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다슬라이 같은 경우에는 몽골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단어여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몽골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몽골의 서부 지역 어디인가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산이 많죠. 자, 산, 올, 그렇죠. 그 다음에 북부지방에 나무가 많습니다. 자, 나무는 mud. 자, 그런데 앞에 어이라는 단어를 같이 연결해서 어이머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이머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숲을 얘기해요. 숲은 어이머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단어가 있네요. 달. 자, 달 하면은 초원이죠, 그죠? 초원이에요. 그런데 단어 하나가 더 있어요. 탈헤르. 자, 똑같이 초원이란 단어입니다. 쭉 넓게 펼쳐진 초원, 평원 이런 것들을 탈헤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부지방은 사막이 있었죠. 자, 사막은 거위. 자, 우리가 고비라고 얘기 많이 하죠. 고비. 자, 근데 고비라는 말은 고비 사막 할 때 고비예요. 그런데 고비라는 뜻이 원래 사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고비 사막 하면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한국어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냥 이 지역 자체를 이제는 고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고비.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은 고비 이렇게 읽지 않아요. 거위. 자, 거위 이렇게 읽죠. 왜냐면 여는 부호가 있기 때문에 이가 정확하게 소리가 나지 않아요. 거위. 자, 또 아니면 사막을 말하는 다른 표현이 있는데 출. 자, 출이라고 하면 이것도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사막을 뜻하는 단어들은 거위, 출. 근데 거위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몽골의 남부지방을 생각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어이머드, 탈헤르, 거위, 출 이런 단어, 몽골의 어느 지역과 연결이 될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몽골어를 배우시니까 이 단어들도 꼭 같이 숙지하시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에 나왔던 우리 기후변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몽골어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몽골에 있는 기후변화 첫 번째 뭐였었죠? 지구온난화였어요. 자, 지구온난화 몽골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잘 들으세요. 델힝 도사르. 자, 델히 하면은 세계, 지구. 그 다음에 도사르 하면은 온난화, 따뜻해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델힝 도사르 하면은 지구온난화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몽골에서 지금 심각한 자연 현상 중 하나가 사막화였죠. 사막화였어요. 사막화는 몽골어로 자, 출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을 해요. 출, 사막이었죠. 그래서 사막화 하면은 출질트. 네, 출질트 하면은 사막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몽골의 극심한 추위. 추위는 아까 잠깐 나왔었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조트. 자, 조트 하면은 몽골의 극심한 추위를 얘기합니다. 조트. 그래서 델힝 도사르 출질트. 조트. 자, 이 단어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지, 자,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밑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장은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자, 동사 원형으로 그냥 끝낼게요. 그래서 뭐 하이흐, 버리다죠. 하이흐, 버리다라는 단어, 동사 원형으로 그냥 끝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감이 오시나요? 자, 첫 번째 단어. 자, 헉. 자, 헉 하면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헉. 자, 그 다음에 안기슬. 자, 안기슬. 분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흐. 하이흐 하면 버리다죠. 자, 쓰레기, 분류하다, 버리다. 자,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고 싶어요. 분리수거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 문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잠깐 멈춰 보시고 먼저 문장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정답을 들어볼게요. 자, 네, 그러면 정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혹 안길트 하이흐. 혹 안길트 하이흐. 자, 지금 흐로 끝나는 문장 형태로 우리가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쓰레기를 분류하여 버리다.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다란 뜻이죠. 자, 혹 안길트 하이흐. 자, 그러면 조금 더 긴 문장을 하고 싶어요. 뭐뭐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앞에 나오는 표현들 다 뒤에 헤렉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왜냐면 헤렉테는 흐 다음에 바로 붙을 수 있어요. 헤렉테. 그래서 하이흐 헤렉테. 혹 안길츠 하이흐. 혹 안길츠 헤렉. 혹 안길츠 하이흐 헤렉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흐로 끝나는 문장으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얘기하고 싶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은 뒤에 헤렉테 같이 연결해서 말하시면 됩니다. 혹 앵게츠 하이흐. 혹 앵게츠 하이흐 헤렉테.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도 함께 살펴볼게요. 자, 다음 문장도 동일하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이 뭔가요? 이 그림은 종이컵인 것 같아요. 자, 일회용 컵이에요. 일회용 컵에 지금 빨대를 꽂아서 음료를 마시고 있어요. 자, 일회용품 몽골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 네고 따깅 주이스. 네고 따깅 주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넥 1. 숫자 하나죠. 넥. 오따 번. 네고 따 한 번. 네고 따깅 주이스. 한 번 쓰는 것. 일회용품이에요. 네고 따깅 주이스. 자, 그 다음에 사다. 아와흐. 자, 아와흐만 써도 되고 아니면 호텔 뜻 아와흐. 두 개 같이 연결해서 써도 됩니다. 호텔 뜻 아와흐. 아니면 아와흐. 자, 그러면은 자, 일회용품이란 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써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시 멈추시고 먼저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정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넥 오따깅 주일식 호떨 뜻 아와꾸이 베흐. 넥 오따깅 주일식 호떨 뜻 아와꾸이 베흐. 자, 일회용품 사야 되나요? 아니죠. 사면 안 돼요. 안 사면 좋겠어요. 꾸이. 자, 꾸이를 붙이니까 아니다. 하지 않는다.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니고 따깅 주일식 이크 일회용품을 호딸 뜻 아와꾸이 사지 않는다. 아와꾸이 메흐. 니고 따깅 주일식 호딸 뜻 아와꾸이 베흐. 헤렉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러면 일회용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사지 말자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옆 주변에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이 표현이 맞나요? 이렇게 써도 되나요? 선생님이랑 다르게 얘기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주변 선생님에게 물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볼까요? 자, 이건 뭘까요? 자, 컵이네요. 자, 텀블러예요. 텀블러예요. 자, 근데 텀블러라는 표현을 쓰기 좀 어려우니까 몽골에서는 텀블러 대신에 아역. 자, 컵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아역. 자, 근데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우링 아역. 우링 아역. 자기 컵. 자기 컵입니다. 개인 컵. 자기 컵을 우링 아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치 야와흐. 야와흐 가다. 앞치 가져. 그죠? 앞치 야와흐 하면은 가져가다.
자, 우링아역 앞치야와. 자, 이 표현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장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정답을 들어볼게요. 우링아역 앞치야와. 자, 정답은 우링알긱 앞치야와. 그죠? 개인컵을 익을 앞치야와. 개인컵을 가지고 다니자라는 표현이죠. 우링알긱 앞치야와. 자, 그 다음에 헤르테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우링알긱 앞치야와 헤르테. 우링알긱 앞치야와 헤르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자, 가방인 것 같아요. 자, 가방을 보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자, 개인 가방을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백 많이 요즘에 들고 다니죠. 왜냐면 한 번 쓰고 버리는 비닐봉지, 종이 가방보다는 에코백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자, 에코백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 다옹터르. 자, 터르라는 것은 봉지를 얘기해요. 봉지. 자, 마트에 가서 터르아위. 저 봉투 살게요. 봉투 주세요라고 얘기하죠. 터르. 그런데 다옹터르 하면은 에코백을 얘기합니다. 자, 우링 다옹터르. 자신의 가방, 자신의 에코백, 그리고 앞치야와. 아까 나왔네요. 앞치야와. 선생님이 잘못 썼어요. 앞치야예요. 앞치야와. 앞치야와예요. 자, 에코백을, 자기 에코백을 가지고 가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단어를 같이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멈춰보시고 한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 선생님 정답을 들어볼게요. 자, 정답은 자, 우링 다옹 터릭 그죠? 를 자신의 에코백을, 자신의 가방을 앞치 야와 가지고 다니자.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우링 다옹 터릭 앞치 야와. 자, 해야 한다 라고 하고 싶으면은 헤르테 우링 다옹 터릭 앞치 야와 헤르테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뒤에다 헤르테만 바로 붙이시면 되죠. 우링 다옹 터릭 앞치 야와 헤르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자, 메트로, 지하철. 자, 근데 선생님은 이번에 지하철보다 더 넓은 범위의 단위, 자, 대중교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대중교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니팅테우르, 니팅테우르, 대중교통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 저르츠, 저르츠. 자, 저르츠 하면 이용하다, 대중교통으로 뭐 저르츠 이용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이거 두 단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환경과 관련된 표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답을 확인해 볼까요? 니팅테우레르 저르츠, 니팅테우레르 저르츠. 자, 테우레르, 에르가 있습니다. 에르로 연결했어요. 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으로, 자, 뭐뭐으로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요. 도구격을 에르. 그냥 쓰면 안 돼요. 니팅테우레르 저르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구격으로 두 단어를 연결하시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도구격이 잘 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대중교통 같은 걸 이용하다, 버스, 택시, 지하철 등등을 이용할 때는 뒤에 도구격을 연결해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앞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자전거네요. 자전거. 자전거는 몽골어로 뭐라고 하냐면 도고이, 도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고이, 타다. 자전거를 타다라는 표현을 얘기할 건데 이거는 오나. 자, 도고이, 그 다음에 오나. 자, 자전거를 타는 것은 무조건 오나예요. 타다. 자,
자, 말이나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걸 탈 때는 오나흐 쓰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전거를 타다 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그냥 바로 연결하시면 돼요. 도고이 오나흐, 도고이 오나흐, 도고이 오나흐 헤르테.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도고이 오나흐 헤르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타는 것이 훨씬 더 환경에 도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 자, 자전거도 아니고 지금 걸어가네요.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네, 걸어가는 것도 환경을 보호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걸어가다. 걸어가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얍근 알하흐. 얍근 알하흐. 자, 걷다라는 표현은 이 표현으로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선 더 연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얍강 알하흐 하면은 끝. 걷다. 걸으세요. 얍강 알하흐. 아니면 걸어야 합니다. 헤렉테 붙이고 싶으면 얍강 알하흐 헤렉테. 얍강 알하흐 헤렉테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단어를 설명해 줬고 이걸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학생들은 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집에서 많이 얘기하던 표현들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어려운데?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 뭐 자전거 그림을 보면서 도고이 오나흐 타다 얍강 알하흐 이런 표현이 있구나 라는 거 정도로도 기억해 주시고 이런 단어를 많이 외우면은 나중에 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요 하시면은 오늘은 이런 새로운 단어를 배웠다 라는 걸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선생님과 어떤 것을 배웠죠? 첫 번째로 몽골의 자연 환경 변화, 기후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몽골의 멸종 위기종, 이런 동물들은 보호해야 된다. 자,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 표현들에 대해서 몽골어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실천을 해야 되겠죠.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빠이르테.